예, 재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로 미뤄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교도소의 어떤 처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법무부에서도 해명을 하기는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혹입니다. 이제 운동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 수용자들은 하루에 1시간 내외 정도의 운동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교정본부 측에서 즉각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운동 시간을 하루에 1시간 내외를 보장해 있고 주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떤 안전상의 우려라던가 동선이 좀 겹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별도로 단독으로 운동 시간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시간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인 접견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그때 그 자리를 비운다면 운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다시 나와라라고 이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관측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확히 그 의중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소환 조사에 응해야겠죠. 하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에 응하나 응하지 않으나 구속 상태가 이어짐은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다시 구속되는 이 일련의 상황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하고 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날씨에서 독방의 선풍기만에 의존해서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로서도 어떤 건강상의 우려가 발생할 그런 정황은 된다.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데 네.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갔을 때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변호인과도 조율을 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조사에는 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조사에도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에서 뭐 강제 구인을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충분히 가능한 카드입니다. 이제 특검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 측도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지금 20일이라는 이 기한 내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려면 기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유의미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특검 측도 좀 조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중에 한 가지 카드가 강제 구인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 원하는 장소로 강제로라도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조사실 앞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강제 구인인데 예. 이마저도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거부한다면 네. 사실상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방문 조사이든 강제 구인이든 조사를 받으러 나온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긴 또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서는 불이익하게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도 어쨌든 이제 수사 방향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제 좀 좁혀가고 있을 텐데 어떤 쪽으로 좀 갈 것 같으세요? 특검 측은 사실 전방위적인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 속도를 가장 먼저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은 확보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혹들을 결국 최종적으로 규명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내란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을 유도하고 이것을
12.3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정당성으로 참으려 했다는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참석 인원이라던가 기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좀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 이런 부분으로까지도 수사가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자 조사 있잖아요. 근데 이 관련자들의 진술도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 차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금 최근 진술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요. 그 일명 그 VIP 경로설 그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었습니다. 당초 이전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는 VIP 경로라는 것은 있지 않았다.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었지만 최근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화를 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수사가 종료되어야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부 진술이 변화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읽히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 진술이 변화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고인들이나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도 그 변화된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변화된 진술, 그러니까 경로선의 실체가 있었다는 부분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을 뭐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뭐 수를 쓴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마냥 유리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좀 보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 진술을 할 때 전 이전과 좀 다른 점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상황, 그만큼의 뭐 절박함이라던가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던 그런 내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내가 증거인멸을 할래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일련의 이 조사 과정 그리고 이 관련자들 특히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원들의 진술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후 진술도 일부 좀 변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진행하려면 이들의 변화된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진술 변화다라는 점을 또 역으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를 한다거나 기존의 지금 진술들과 배치되는 확실한 물증 같은 부분들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이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 회사 관련인들을 이제 오늘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삼부토건과 관련된 부분은 이 특검 출범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던 의혹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명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렇게 특정 테마주로 묶이면서 삼부토건도 그렇고요.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떤 김건희 여사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전해졌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참고인들, 이 삼부토건이라든가 이 웰바이오텍 회장, 이 웰바이오텍 회장이 또 삼부토건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실체라는 것이 있었는지, 이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포럼 같은 부분의 참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를 좀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까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수사를 하던 중에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재 검사와 관련된 어떤 인사 청탁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새롭게 발견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게 결국에 또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는가 여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도 뭐 그러면은 수사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이 수사를 하다가 또 새로운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이 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 시절에 이 브로커 A 씨가 검사 B 씨에 대해서 양청드립니다. 이런 극존칭을 쓰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전성배 씨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후 맥락이라던가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어떤 검사에 대해서 지금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청탁을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특검 측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문자 메시지가 확인이 되었을 뿐 그 검사가 어떤 청탁을 부탁한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해당 문자를 근거로 해서 왜 이런 문자를 받게 되었는지 전후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순직 해병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VIP 경로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있었는가, VIP가 경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어떤 중요한 자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일명 그 멋진 해병이라는 단체 그 채팅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부분에 대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멋진 해병이란 단체창에 참석한 인원이자 전직 경호처 그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국 그와 관련해서 그 실제로 그 채팅창에서 이어진 이야기들 어떤 경로설의 실체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맞춰본다면 그 사실관계에 얼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춘직 그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